안녕하세요. 남의 속에서 남수서입니다. 오늘은 노무사님 모시고 얘기 한번 나눠볼 텐데 과연 노무사는 노동자 편인가 사업주 편인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무법인 온이라는 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서장원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노무사란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근로자라고 되었을 때 일단 취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회사에 딱 나가서 처음에 하는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일단은 회사에서 구인 광고 같은 거 올리겠죠. 그 구인 광고를 보고 근로자가 이력서를 넣어서 채용이 되겠죠. 그리고 면접 보고 뭐 시험 보고 이렇게 과정을 거치겠죠. 이렇게 할 때 회사에서는 근로자한테 출신 지역이나 키, 용모 같은 정보들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예전 이력서를 보면 키, 뭐 혈액형, 뭐 양한, 시력 뭐 이런 걸 물어보는 이력서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일단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고 일단 법에서도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뭐 그걸로 인해서 처벌을 받거나 하는 건 30인 이상 사업장부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회사 입사하면 근로계약서 적잖아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언제 적어야 돼요?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에 쓰는 게 원칙인데 대부분 회사에서 이제 근무하다가 한 점심시간 전에 가지고 인사팀 가가지고 근로계약서 써라 이렇게 하는 회사들도 되게 많아요. 그 직장 내 괴롭힘이 또 한창 이슈잖아요. 이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돼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이때는 노동청으로 가셔야 돼요. 다른 근로자한테 괴롭힘을 받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원칙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의 제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의 제기하시면서 정식으로 조사를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의 사과를 받고 끝낼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결정을 하셔야 돼요. 회사마다 나오는 입장이 좀 다르겠지만 누군가 대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요. 무슨 이유를 통해서라도. 근데 이거를 위에 올렸더니 너도 잘못이 있다라는 식으로 좀 몰아갈 수도 있고 좀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나를 해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그만두라고 종용을 하는 건지 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권고사직하고 해고의 차이를 되게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하고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다른 데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직서 쓰세요 라고 했을 경우에 이건 사직 권유로 봐요. 근데 그만 나오는 게 좋겠다와 내일부터 나오지 마. 고용관계 종료 시점을 정하고 회사의 일방적인 고용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거는 해고로 봐야 돼요. 그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이 뭐죠? 실업급여는 사실 해고를 당했을 때나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나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그 권고사직의 사유는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인지 아니면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인지 뭐 여러 개가 나눠지는데 어쨌든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다만 3개월 일하고는 못 받아요. 180일이라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만족시켜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게 잘린 경우나 3개월밖에 안 돼서 실업급여도 못 받을 것 같고 그럼 그동안 내가 만들었던 자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든 고유의 내 자료인데 이거를 공유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 삭제를 한다.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만들어진 저작물의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물을 근로자가 무단으로 삭제해버리거나 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회사에서 만든 저작물이라고 했잖아요. 재택일 때는요? 재택일 때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똑같아요. 회사의 소유로 봐야 돼요. 함부로 내가 만든 자료라고 해서 뭐 지우거나 아무튼 폐기를 하면은 경찰서 갈 수 있다. 법적으로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 같고요. 최근에 크리스마스하고 석가탄신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됐어요. 네. 뭐 작년에 미리 지정된 게 아니라 갑자기 급하게 결정이 됐죠. 달력에는 빨간 날도 아니고. 이럴 때는 대체 공휴일인데 흔히 우리가 빨간 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쉬는 거예요? 안 쉬는 거예요? 되게 고민 많으실 텐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 공휴일도 휴일에 해당돼요. 그래서 그 날짜에는 만약에 유급이네요. 안 쉬고 일을 하게 되면 휴일 근무 수당이 지급돼야 돼요. 그러니까 월급과 별도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 1.5배 가산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 다니다가 사표를 내던 해고를 당하던 퇴직금이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1년 넘어야 퇴직금이 발생되죠. 근데 임금체불이라든지 퇴직금을 지불을 못 받았을 때 노동청을 찾아가는 게 방법이죠. 그 방법밖에 없나요? 근로감독관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그리고 일 처리도 굉장히 신속하시기 때문에 단순 체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200만 원씩 계속 월급을 받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나는 계속 일을 했는데 뭐 3개월간 돈이 안 들어왔어요. 노동청 가시면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잘 아는 그냥 뭐 이모님이 그냥 뭐 일 좀 도와주러 해가지고 도와주기로 했어요. 근데 뭐 최저임금 이런 거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뭐
하루에 한 4시간씩 뭐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10,000원이라고 하면 한 8,000원씩 계산해서 같이 일하자. 서로 합의하에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6개월 일하고 그만둘 때 보니까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쁘게 그만뒀어요. 근데 근로계약서도 안 썼어. 우린 서로 합의하에 했고 동네 그냥 아는 사람이고 뭐 친척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신고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 시장에서 참기름집이에요. 사장님 혼자 일해요. 배달하시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 배달하시는 분 계속 3년간 일을 하셨다고 해요. 퇴직금 청구가 들어왔어요. 줘야 돼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입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자료가 없다면? 사실 자료는 어떻게든 남아 있습니다. 계속 이제 캐시로 주셨다거나 일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거가 없다면 구두 진술을 가지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구두로만 진술을 하고 사용자도 구두로 진술을 할 텐데 어느 쪽 말이 사실이냐는 근로감독관이 판단하게 돼요. 보통 어느 쪽이 유리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노동청 가면 근로자가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노동청 자체 취지 자체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은 맞아요. 그런데 근로감독관들이 뭐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느 쪽 편을 든다거나 하시진 않아요. 사용자도 마찬가지고 근로자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처한 상황을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근로자분들이 노무사를 찾아갈 일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근로감독관들도 판단을 잘 하시기 때문에 꼭 노무사를 껴야 된다. 특히나 이제 아까 말했던 단순 체불이나 이런 거는 굳이 노무사한테 안 오셔도 돼요. 가시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퇴직금을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매월 퇴직금을 조금씩 준 거예요. 월급이 250만 원인데 300만 원을 줄 거고 300만 원 안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어 라고 약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노무사의 조력이 좀 필요하죠. 법률적으로 이게 실제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준 건지 아니면은 그냥 월급을 정하면서 퇴직금 포함이야 라고 약정만 한 건지에 따라서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